그러면 삼성전자를 팔고 매수한 미국 주식 탑2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최근 횡보를 끝내고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연이어 보여준 점과 양호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5% 상승, 나스닥은 0.8% 상승, S&P 500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먼저 테슬라가 4%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머스크의 주식 매각 소식에도 주가는 1000달러를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1000달러가 정말 강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900달러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1000달러 아래로만 내려가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준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이 최근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터카드 웅덩이 매매법 스윙 투자 버전으로 진입해서 짧게 익절하고 현재는 페이팔에 진입해 있고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퀄컴이 7.8% 상승했습니다. 퀄컴은 자사 매출이 2024 회계 연도까지 46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438억 달러인데 46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거죠. 그리고 AMD도 4% 이상 상승해 주었는데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32달러가 등장하면서 급상승을 보여준 AMD입니다. 금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3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나타난 흐름인데요. 우리는 계속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여전히 높은 82입니다. 11월 공포지수가 80 이상의 극심한 탐욕까지 올라온 후 아직까지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내려갈만 하면 계속 어디선가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10월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고 증가율로 예상치 1.4%를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에도 소비자들의 수요는 탄탄하다는 신호를 보였는데요. 지난 3분기 초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던 공급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실물 수요 위축 및 소멸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었으나 그러한 우려는 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상승한 반면 그 외 실물 주요 경제 지표는 하락하는 현상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현재는 이 같은 탈동 조화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블룸버그는 소매 판매가 탄탄하고 소매 업체의 실적이 견조한 시작을 알렸기에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이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부문에서 일부 딸꾹질이 났지만 경제가 여전히 멋지게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내보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관련 시안이 주를 이뤘으며 과거 트럼프 정권에 비해 양국 간 교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인플레이션 문제가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상호 간 무역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 물가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경제 주체들의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영상의 서브 주제인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매수한 미국 주식 탑2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를 외치던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번 달 11월 내내 삼성전자 주식 4,8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매도세가 유지될 경우 1년 만에 최고 매도액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올해 내내 지지부진한 삼성전자 주가 흐름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 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지루한 횡보장과 하락장은 결국 멘탈을 지치게 만들고 매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장기 투자는 멘탈이 99%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11월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옮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미국 주식 우상향에 결국 확률 높은 미국 주식으로 발을 돌린 건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고 매수한 미국 주식 탑2는 뭘까요? 먼저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솔루션 옴니버스를 출시한 엔비디아를 매수했고, 삼성전자를 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메타입니다. 전 페이스북이죠. 최근 페이스북은 기업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로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1위와 2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서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심리 때문에 떨어질 때 갈아타는 게 아닌 옆에서 신고가를 갱신해 줄 때 옮기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투자 중인 QLD와 SSO로 갈아타고 싶은데 대체 언제 갈아타야 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갈아타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LD 일봉 차트와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빨간 원은 같은 기간이고 QLD가 조정받았을 때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이고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QLD로 갈아타려면 매도하고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2일 정도 소요되니 QLD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과감히 매도하고 2일 뒤에 QLD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봤자 말 그대로 조금 오는 것뿐, 차트를 보시면 결국 더 우상향해주고 수익을 줄 겁니다. QLD와 삼성전자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QLD는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에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뿐 아니라 보유 중에 어떤 종목을 QLD와 SSO로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라면 저 타이밍에 저 방법으로 갈아타지 않을까 합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니 더 좋은 방법과 타이밍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내가 매도했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으니 선택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확률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욕심의 최대치인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레버리지 종목의 폭락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향하는 QLD와 SSO에 올라타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다시 또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제 최근 영상 플랜 A, 플랜 B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